오늘은 효율적인 디지털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2편의 자료와 정보 파트 중에서 자료와 정보의 표현 방법을 살펴봤죠. 거기서는 자료와 정보를 표현할 때 그 디지털 값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들이 이진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또 문자 정보나 수치 정보는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각종 코드로 변환하는 방법 등등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여기서는 효율적인 디지털 표현 방법과 문자열 정보, 그리고 그림 정보, 소리 정보 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장에서의 성취 기준은 문자열, 그림, 소리 이런 것 등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디지털 표현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자료와 정보의 활용 목적에 따라 효율적인 디지털 표현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 중 효율적인 걸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가지를 비교하고 분석해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효율적인 자료 활용이라고, 자원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의 크기가 작을수록 저장 공간을 줄이겠죠. 그리고 전송 속도는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에 앞서서 앞 시간에 우리가 다뤄봤었던 같은 정보를 서로 다른 표현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이렇습니다. 문자 정보는 미국 표준 코드인 아스키 코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2의 7승만큼의 7비트 표현이라서 128 가지수밖에는 나타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8비트를 이용한 1바이트 크기의 8비트 256가지 표현 중에 하나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8비트 체제가 굳어졌었는데, 한글이나 한자, 일본어 같은 그런 다양한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결국은 유니코드라고 하는 16비트 값을 갖는 그러한 코드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16비트 값으로 똑같은 A3라고 하는 요 값을 이렇게 아스키 코드로는 A3 이거였는데, 유니코드로는 각각 16비트씩을 차지하게 하는 A3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문자 정보는 외부에서 키보드를 통해서 컴퓨터 속으로 집어넣는 방식이었고요. 수치 정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컴퓨터가 직접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값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것은 이진수로 변환을 시켜야 됩니다.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꾼다든지, 마찬가지로 밖으로 내보낼 때는 이진수를 내보내면 사람들이 또 알아보기 어렵죠. 그래서 밖으로 나올 때 10진수로 바뀌어져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시켜야 됩니다.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진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들은 손가락이 10개라서 10진수를 사용하지만 컴퓨터는 전자가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밖에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진수를 사용한다고 그랬고요. 그 사이에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려다 보니까 3비트를 사용하면 8진수만큼이 만들어지고요. 왜냐면 3비트는 2의 3승이니까 8가지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4개가 있을 때 4비트일 경우에는 2의 4승은 16가지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진수는 0부터 9까지 10가지만 쓰면 되지만, 어차피 컴퓨터에서는 그 뒤로도 16까지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풀로 다 썼을 경우에는 16진수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2진수, 8진수, 10진수, 16진수의 영역으로 컴퓨터에서는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거는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10진수를 표현하는 단위로서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단위가 되겠죠. 사이즈, 크기에 대한 단위가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해서 쭉 올라가면서 또 소수 좀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것은 주로 속도의 의미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토, 아토 이렇게 1000분의 1씩 내려가면서 속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문자 표현뿐만이 아니고 그림에 대한 표현도 예를 들어 봤었는데, 이렇게 RGB 값으로 빛의 삼원색으로 풀 컬러를 표현하는 기법이 있고요. 잉크를 모아서 합해서 표현하는 프린터의 경우처럼 CMY 그리고 블랙을 더 추가시켜서 CMYK 모델 이렇게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건 문자 코드를 인코딩하는 걸 본다면 먼저 아스키 코드, 이건 미국 정보 교환 표준 부호입니다. 미국 표준 코드인데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for information interchange, 그래서 아스키 코드라고 불러요. 여기서 이제 존의 영역이 여기 보면 요게 존입니다. 000, 001, 010, 011, 그래서 111까지 존의 영역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순서가 되는 거예요. 순서 값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 본다면 이렇게 되는데요. 100 그룹에 0001, 즉 첫 번째 글자는 A가 되는 겁니다. 100 그룹의 두 번째 글자는 B, 100 그룹의 세 번째 글자는 C, 이런 식으로 쭉 순서대로 나타나게 되겠고요. 숫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011 그룹의 0번째 거, 그러면 0에서부터 1, 2, 3, 4 쭉 넘어가고 있죠. 소문자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특수문자들도 배치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영역 표시인 존 값과 디지트의 값을 이렇게 합치게 되면 해당되는 아스키 코드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니코드는 그것을 아스키 코드를 16진수 16비트 값으로 확장시킨 거죠. 그래서 65,536글자를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각 나라별 언어를 모두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고요. 한글에게 약 3만 개의 코드가 주어져 있고 한자에 약 3만 개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 한자는 일본어와 함께 쓰는 거고요. 나머지 5천여 개의 코드를 가지고 알파벳이라든지 아라비아 문자라든지 인도 문자 등등 기타 특수 문자 등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유니코드로 표현해 본다면 이 한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1101, 0101 이런 식으로 16비트의 코드가 있는 거고요. 글이라는 글씨를 위해서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글의 경우에는 AC00부터 D7A3까지 총 11,172자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 이외에도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은 한글이라든지 옛날에는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한글 표현까지 모두 집어넣는다고 확장 개념을 썼을 경우 약 3만여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3만여 개의 코드를 우리가 받은 거죠. 초성, 중성, 종성 그 개수만큼 현재 있는 것을 모두 합치게 되면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11,172개의 코드를 한글로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65,536개의 코드 중 한글 3만 개, 한자와 일본어 3만 개, 그리고 나머지 5천여 개를 세계 각국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6만 5천여 개의 코드 중 한글이 3만 개를 가지고 왔다는 것도 대단한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트를 이해해야 되겠고, 문자 코드 중에 아스키와 유니코드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겠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효율적인 디지털 표현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먼저
고해상도의 그림을 생각을 해 본다면 그 그림은 점 하나당 픽셀이라고 하는 그 점 하나가 화소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점 하나 픽셀. 이 픽셀은 레드, 그린, 블루, 알파 채널. 여기서 알파 채널이라고 하는 건 투명도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투명한지 그런 값이죠. 각각 8비트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명도가 256단계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투명도가 꽉 찬 상태에서는 완전 투명인 것이고, 그 다음에 투명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럴 때는 불투명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컬러는 투명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4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4바이트로 표현된 점 하나가 여러 개 모이게 되면 고해상도의 그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리 정보도 마찬가지죠. 소리값도 좀 더 정교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소리 단위를 잘게 썰어서 그 단위마다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음질이 좋은 소리 정보는 용량이 큽니다. 이미지를 확대할 때는 이 깨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점 하나하나 모여서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하게 된다면 그 점 자체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 점이 확대가 되는데 점 하나하나가 확대가 되면 그 점이 흐릿하게 보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크게 확대했을 때 깨짐 현상이 벌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래서 압축을 하기는 합니다. 많은 양의 정보를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압축을 해요. 근데 압축을 할 때 이 압축을 손실 압축을 하는 방법이 있고 무손실 압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손실 압축을 하면 압축률을 높일 수 있지만 복원했을 때 이렇게 깨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고요. 무손실 압축은 손실이 없죠. 그래서 압축을 했는데 나중에 재생하고 나면 그것이 원래대로 그대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무손실 압축을 하기 위해서는 압축 효율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의 특성과 주어진 상황이나 목적 등 이런 걸 제대로 파악해서 디지털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먼저 문자열들을 본다면 문자를 표현할 때는 아스키 코드나 유니코드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문자들이 쭉 줄 서 있는 문자열 형태를 띠고 있을 텐데 그것을 압축하는 겁니다. 문자열에 존재하는 반복되는 문자의 개수 또는 일정한 반복 패턴, 이런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더 적은 용량으로 그것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원래 있었던 문장을 복구해 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래 있는 문장을 압축해서 보관하고 관리하다가 필요할 때 재생할 때는 원래 있던 대로 복구해 주고, 이런 식으로 압축을 했다가 압축을 해제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죠. 쉬운 예로 하나 예를 들어보면 run length 압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run length 압축을 잘 보세요. 여기 BBBB, WW, BBB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압축을 하려면, 압축하지 않았다면 4글자, 2글자, 3글자니까 7글자를 저장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7, 8, 9글자네요. 9글자를 저장했어야 되지만 여기서는 B가 연속적으로 4번 발생했죠. 그러니까 B4, W2, B3 이렇게 하면 6글자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물론 압축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이트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반복되는 문자가 길 때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림의 경우에도 그렇죠. 노랑색이 계속 반복되다가 파랑색이 반복되다가 초록색이 반복되고, 그러면
압축률이 높죠. 왜냐면 노랑 200개, 그 다음에 파랑 100개, 초록 50개 뭐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나중에 그대로 복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런 랭스 압축 방법이 좋기는 합니다만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한 알고리즘을 써야 되는데 램펠 지브 압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까이 있는 동일한 패턴의 상대적 위치 그리고 패턴의 길이 이런 부분 문자열 값을 나타내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 아래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ABCD, ABCE 조금 다르죠? 패턴이 있긴 한데 약간 달라요. 이럴 때는 ABCD가 이게 네 글자 중에 세 글자가 동일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한 글자가 E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ABC, ABCD, ABCE 이런 뜻이 되겠죠. 물론 이것도 패턴이 자주 나타나고 반복적으로 여러 번 나타나고 길고 그러면 효과가 있어요. 지금 이제 짧기 때문에 그게 그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방법으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정보도 마찬가지죠. 비트맵 방식은 모든 점들을 100% 저장하는 거예요. 용량이 굉장히 크죠. 요 점 하나하나가 픽셀입니다. 요 픽셀은 또다시 RGB 레드, 그린, 블루 값이 들어있어요. 점 하나당 3바이트의 값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알파 채널, 투명도라고 그랬죠. 알파 채널까지 합쳐서 4바이트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하나 나타내기 위해서 4바이트가 동원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 파일의 용량이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비트맵 방식은 픽셀이라고 하는 이 픽셀은 픽처 엘리멘트 그림의 요소라는 소리죠. 픽처 엘리멘트들의 집합으로서 이걸 확대 하게 되면 가장자리가 이렇게 계단 형식처럼 테두리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비트맵은 100%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소모도 많죠. 이런 것에 비해서 앞에서도 우리가 런 랭스 방식을 썼듯이 그래픽스 인터체인지 포맷이라는 GIF 포맷을 쓰게 되면 이것은 그 100% 무손실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저장했다가 다시 복구를 하죠. 앞에서 얘기했던 방식대로 뭐 노란색 200개, 파란색 100개, 초록색 50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용량을 아주 적게 만들 수 있죠. 복구를 하면 100% 복구를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JPG 원래는 이게 이제 조인트 포토그래픽 익스퍼트 그룹 그래서 JPEG라고 해야 되는데 확장자를 줄 때 .jpg 이렇게 줄여서 세 글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얘는 그 손실 압축입니다. 그러니까 8칸 가로로 8칸 세로로 8칸 그러면 88은 64칸이 되겠죠. 64칸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한 숫자가 대표 색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그림도 작게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죠. 단점은 이걸 복구하게 되면 그림이 깨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GIF, JPEG가 있고요. 그 위에서 여기서 비트맵이라고 설명했던 것 이게 이제 BMP 파일이 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PNG라고 해서 GIF와 JPEG를 섞어서 장점들을 모아서 만들어낸 그런 포터블 네트워크 그래픽스라고 하는 그런 PNG 포맷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우리가 그 벡터 방식이 있어요. 그 벡터 방식은 점, 선, 면 이런 수학적인 표현 값을 값 그대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량도 적지만 복구했을 때 전혀 손실되는 것 없이 그대로 복구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벡터 그래픽부터는 잠시 후에 두 번째 파일에서 살펴보기로 하죠.